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가 9월 훨씬 이전에 파월에게 금리를 전면 인하하라고 압박하는 이유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상승, 브로드컴 실적 발표, AI 수요 여전히 강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까지는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앞서 6월 중 금리를 1%포인트나 대폭 인하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백악관 수석 경제고문인 스테판 미라는 CNBC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입니다. 연준은 이 수준을 약간의 제약을 가하는 수준, 즉 수요를 억제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백악관은 이제 이런 제약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란 고문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꽤 안정된 상태이고 다시 상승할 조짐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은 전혀 없다며 지금은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화란 말은 곧 지금보다 낮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미라는 기준금리를 3% 수준까지 내리는 게 이상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중국 관세 정책은 오히려 미국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계속 흔들리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준 내부의 목소리도 엇갈립니다. 연준 이사 가운데 금리 인하에 가장 적극적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후반부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준의 전직 이코노미스트인 클라우디아 삼은 월러의 생각이 현실을 놓치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매우 불확실한 정책 환경이라며 연준은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금리를 성급하게 낮추는 것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끌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6월 17일부터 18일 사이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전망을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될 점도표에서는 연내 2차례 금리 인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파월 의장이나 연준 전체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뱅크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매튜 루제티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이미 중립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는 중간 지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곧 퇴임하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도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지금은 먼저 불확실성을 지켜봐야 할 때라며 이른 시점에서 가정에 기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에 가까워진다면 하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연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전문가들도 연준 내부의 인사들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 정책은 데이터와 정치의 갈등 속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체 업계의 핵심 주자들이 발표한 실적과 그에 따른 주식시장 반응, 그리고 인공지능 수요의 흐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인 기업, 바로 엔비디아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 상승하며 142.2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경쟁사 중 하나인 브로드컴이 발표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며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같은 날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도 1% 상승하며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은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순이익과 매출 모두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고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브로드컴의 주가는 3.5%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죠. 회사의 주가가 이미 높게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로는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편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AMD는 2% 상승했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2.1% 올랐습니다. 이들 모두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브로드컴은 그동안 엔비디아처럼 범용 GPU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대신 고객 맞춤형 칩을 설계해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양사 모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브로드컴 실적은 곧 대형 고객사들이 여전히 AI,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브로드컴은 올해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벤치마크 리서치의 분석가인 코디 아크리는 이번 성장률이 약 200억 달러 수준의 AI 매출을 의미하며 내년에는 이 수치가 3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수치는 엔비디아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만 해도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약 177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MD와 마벨의 예상 수치와 비교하면 브로드컴의 성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MD는 올해 55억 달러, 내년에는 74억 달러 규모의 AI 가속기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올해 약 34억 달러, 내년에는 45억 달러 정도의 AI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브로드컴이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는 매우 견고한 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지속 여부, 고객사의 구매 의지, 경쟁 기업의 성장 전망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경쟁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사 이익을 얻는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